김영은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약 전에 전두엽을 키우세요입니다. 역사 영재인 H군은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하여 장관에게 가끔 건물을 지으려는 곳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건축이냐 유물이냐를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 현장과 유물을 잘 보존해달라는 바람과 청원을 하여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만났던 H군은 역사 공부도 좋아하지만 유난히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하신 분이라 정약용의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H군의 방 안에는 온통 정약용의 책이나 자료로 넘쳐났고 평소에 즐겨 읽는 책도 목민심서입니다. 방송국 PD가 정약용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문제로 내 H군의 실력을 시험하였는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H군은 어릴 때부터 정약용의 생가에 자주 놀러가 정약용을 생각하고 존경심도 길렀습니다. H군은 책으로 읽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학습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수원화성도 H군에겐 특별한 곳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수원화성에 방문하자마자 적에게 포를 발사했던 구멍에 대해서도 지식을 쏟아내고 화성을 복원하면서 기와를 올린 곳에 기와를 만든 회사의 상표가 박혀있는 것을 찾아내어 지적합니다. H군은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지적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행동까지 하는 영재였습니다. H군은 정약용뿐 아니라 역사도 참 좋아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그에 따른 주변 인물들과 당시의 상황에도 흥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H군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H군은 집에 돌아오면 인형들을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그날의 주제에 대해 적고 인형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의하다 막히면 다시 책으로 확인을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익힌 것을 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역사학 전문가에 따르면 10세 H군의 한국사 능력은 고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H군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스토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H군은 인터넷 기사로 접한 유물들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파일로 저장할 뿐 아니라 각 종류별로 자신이 직접 구분짓고 분류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접하던 중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H군은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토기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술술 설명하고 작은 조각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감격에 겨워하였습니다. H군과 같은 영재는 일반적으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호기심도 많고 동기유발도 잘 됩니다. 이 아이들은 무언가 재미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면 멈출 줄 모르고 극단까지 몰아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모든 순간을 대상으로 일종의 메타 분석을 합니다. 영재는 단위 시간당 대뇌피질에 아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 전송 속도가 워낙 빨라서 다른 아이에 비해 훨씬 다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포착하지 못한 것까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재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생각이 가지를 뻗듯 뻗어나갑니다. 이들의 사고는 생각, 개념, 정보들이 서로 나뉘고 거기서 더 새로운 생각, 연상, 유추 등의 갈래로 다시 나뉘면서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재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창조의 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많은 연상의 고리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생각과 지식과 정보가 정교하게 관련을 짓고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두엽은 어떤 일을 할까입니다. 전두엽은 합리적 이성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에서 목표를 위한 사고력, 일의 결과와 예측, 자기 행동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행력의 근간이 됩니다. 실행력은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추론 및 계획 능력,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언어적인 정보를 통해 행동을 조율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두엽은 초기 25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전두엽 발달의 결정적인 도약은 만 6세 전후에 일어납니다. 만 6세가 되면 전두엽의 성숙 덕분에 산만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생기고 목적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은 전두엽의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10대 아이들이 이따금씩 판단력이 느려지거나 빗나간 행동을 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나쁜 결정을 아주 쉽게 내려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전두엽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자세히 보고 생각을 해야 어떤 정보는 전두엽으로 넘어가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높아집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주의 집중과 언어 발달, 집중 지속 시간, 충동 억제,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추리 등이 모두 떨어집니다. 도파민은 자극을 전두엽으로 넘겨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반복해서 그 자극을 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도파민 활성화를 도우려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도전할 만한 과제를 주고 격려를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재들의 초의식화와 메타인지입니다. 영재들은 초의식화에 강합니다. 초의식화란 감각들의 과도한 지각의 결과로서 뇌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연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재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탐지합니다. 영재는 주위에 있는 지극히 사소한 세부, 아주 작은 조각, 가장 작은 단서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물건의 색깔에서부터 상대방의 자세까지 방에 떠도는 희미한 냄새에서부터 그림자와 어우러진 빛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영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도 그를 벗어나지 못하며 특히 모든 것이 뇌를 통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재의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서 일반 사람에게는 엉뚱하고 부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영재들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재는 자신이 할 줄 모른다고 혹은 할 줄 모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가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 해결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 메타인지로 인해 이의 사고는 기능이 떨어지고 완전히 마비되기도 합니다. 부정적 메타인지는 아이가 아이 자신과 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 즉 자신감을 공격합니다. 자기 비하로 인하여 인지 기능과 잠재력의 발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재는 이런 부정적인 메타인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지 과정의 왜곡과 학습 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신이 행하는 방식을 아이 스스로 의식하고 행하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니?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아이들의 방식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관해 숙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남들은 어떻게 사고하는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긍정적인 메타인지와 자존감은 아이를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학업적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두엽을 키우는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아이는 절실히 원해야만 확고한 의지와 주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문제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통찰하고 해결하게 하는 좋은 자극이며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주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며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주의 집중력은 아이 스스로 좋아서 해야만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자발적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가 진실로 원해야 합니다. 진실로 원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이의 전두엽은 유연하기 때문에 대상을 조작하는 활동은 아이의 사고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아이는 자신이 알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이의 사고력은 강화됩니다. 둘째, 아이의 사고력을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시키세요. 아이의 사고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과 경험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유연성과 역동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언어나 이미지 능력의 발달로 표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머릿속에 생각해내거나 관련 짓는 등의 정신적 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관적인 사고가 가능해 자기만의 엉뚱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고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상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가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데는 발달합니다. 셋째,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정서적으로 보상해주세요. 아이는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면 이에 고무되어 또 다시 칭찬받을 행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정받고 보상받는다고 해서 아이가 거만을 떨거나 반항이 더 심해질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의 적절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이가 다르다는 것 또는 자신의 독립성과 호기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너무 자기 통제를 많이 하고 경험을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면 창의적인 관찰을 시들게 합니다. 부모는 잘 적응하라고 동조와 복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용기, 독립적인 판단,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 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수정과 비판을 최소화하고 의사소통을 늘리고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지 말 것,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지 말 것, 도로 한가운데나 절벽 가장자리로는 걷지 말 것, 이런 것들은 정하기 쉬운 금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의 정당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강요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한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에 우리 자신이 설정한 한계에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가지세요. 법칙을 정할 때는 우선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왜 이런저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자녀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 어떤 이유든 전부 밝히세요. 이유가 아무리 개인적이고 아무리 감정적이고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법칙이 꼭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칙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부모에게 중요하고 부모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면 법칙이 부부간에도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녀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법칙에 관해 뜻을 같이 하면 할수록 자녀는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럴수록 부모가 정해주는 한계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부과한 규칙이나
지시를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만족해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설사 자녀가 투덜대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감성이 극도로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고 이런 감정이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융통성의 힘을 키워주세요. 융통성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실수가 있는 등의 상황과 맞닥뜨릴 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융통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문제나 변화에 별다른 무리 없이 물 흐르듯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바꿔야 할 때조차도 이들은 재빨리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며 실망이나 좌절감을 재빨리 극복하는 등의 필요한 감정 조절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융통성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실수가 있는 등의 상황과 맞닥뜨릴 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융통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문제나 변화에 별다른 무리 없이 물 흐르듯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바꿔야 할 때조차도 이들은 재빨리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며 실망이나 좌절감을 재빨리 극복하는 등의 필요한 감정 조절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김영훈의 두뇌 교육이었습니다.